자, 이번 시간도 토파보기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 중에서 한 문제만 뽑아서 풀어보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해석과 함께 그 해석되는 문장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같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관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독해에 접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두뇌는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처럼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서 딱 보면 이때 sit은 그냥 자리 잡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나오는 it은 당연히 앞에 the brain을 가리킨다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뇌는 두뇌가 자리 잡고 있는 신체처럼 혹은 몸처럼 진화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나 자, 앞쪽에서는 like를 쓰면서 우리의 두뇌가 신체와 비슷하게 진화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but을 쓰면서 뒤쪽에서 흐름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뒤쪽 보니까 두뇌의 진화는 신체의 진화와는 다릅니다. 두뇌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인간의 뛰어난 organ은 장기 혹은 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장기와는 다르게 later development 해서 이후의 발달이 do not so much replace early ones as add to and build on top of them 이렇게 보이죠. 일단 이게 약간 구문적인 것들이 간혹가다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Not so much ASB 그 구문이죠. 그렇죠? Not so much ASB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not 다음에 so much를 쓰고 그 다음에 A, S, B 이 패턴인데 중간에 지금 so much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당연히 뒤로 이동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not so much ASB, A가 아니라 B다 그런 뜻인데 이게 not A, so much as B 이렇게도 가능하다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지 말고 밑에 나오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습관을 꼭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A가 아니라 B다 그 뜻이기 때문에 not A, but B 이렇게 같은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강조되는 거라고 뒤쪽에 나오는 B가 강조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구문을 좀 외워두는 게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as 원급에서의 부정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B만큼 아주 많이 A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속도도 떨어뜨리고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가져가 줍니다. 자, 그러면 두뇌에서의 이후의 발달은 이전에 이때 onc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가 될 테니까 앞쪽에 development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replace는 대체하다, 바꾸다 그 뜻이죠. 그러면 두뇌에서 그 이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뇌의 발달은 과거의 발달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발달을 바탕으로 쌓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기 나온 이 빌드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빌드라는 건 약간 요게 빌드의 느낌이에요. 뭔가 밑에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이 있고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만드는 것. 그래서 건물을 뭐라 그래요? 건물 그래서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결국은 두뇌에서의 발달은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계속 진행되는다는 뜻인데 자, 뒤에 보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두뇌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이는데 앞쪽과 큰 틀의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 cortex라는 건 우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대강 기억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약간 낯선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컴마 앞뒤로 동일한 품사가 보이면 그러면 동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컴마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콜텍스라는 것은 무엇인데 겉껍질인데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겉껍질인데
That mediates most so-called higher functions of the brain. 이렇게 보이죠? 이때 mediate는 중재하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so-called는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말하자면 이른바 뭐 그 뜻인데 얘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so-called 그냥 가로로 묶고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중재하는 거니? 두뇌의 더 높은 기능들을 중재하는 겉껍질인 콜텍스는, 자, 그리고 certainly those of which we are conscious,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those도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functions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쫙 가로를 묶어서 맨 앞에 나오는 콜텍스가 주어가 되는 거고 밑에 arouse가 이제 동사가 된다라는 건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자,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뇌의 더 높은 기능들을 중재하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기능들을 중재하는 겉껍질인 콜텍스는 arose out of the underlying subcortical structures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arose는 어디에서 나온 거? arose는 arise에서 나온 거죠. 그쵸? 얘는 꼭 기억해야 돼. arise는 바로 어떤 거? 자동사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동사라는 것도 기억하고요. 요게 발생하다는 뜻의 happen과 같은 의미죠. 그쵸? 자, 그러나 모양이 살짝 비슷한데 이렇게 딱 쓰게 되면 arouse를 쓰게 되면 그때는 뭐뭇을 발생시키다라는 뜻의 어떤 동사? 그쵸? 타동사라는 걸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뭇을 발생시키다 cause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장 시작에서 지금 thus를 봤는데 thus는 so하고 비슷한 거고 thus라든가 so는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앞쪽과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 바로 두뇌에서 이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달에 더해지고 그것 위에 쌓아가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지금 콜텍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단어들은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뭐가 보이냐면 콜텍스는 발생했습니다.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그 뜻이기 때문에 out of가 나왔을 때 잘 들어야 돼. out of가 나왔을 때 out of 다음에 자원이라든가 돈 이게 나오면 뭐뭇이 없는 그 뜻이는 거고 그게 아니면 out of는 from과 비슷한 의미로 알아두는 게 가장 편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콜텍스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underlying이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subcortical structure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sub도 역시 아래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그렇죠? 두뇌에서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 위에 이렇게 쌓아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콜텍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콜텍스도 두뇌와 관련된 건데 그 아래쪽에 있는 서브콜텍스 위에서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면 이때 위치는 앞에 나오는 structures 얘를 이제 꾸며준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be concerned with는 뭐뭐 관련이 있는 그 뜻이죠. 생물학적인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식 수준에서 즉 무의식 수준에서 생물학적인 조절과 관련이 있는 subcortical structure 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뒤에 볼게요. 게다가 자, in addition도 표시 한번 해볼까요? in addition 쫙 표시 한번 해서 같은 성격 추가 적어주세요. 같은 성격 추가. 앞쪽과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더해진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두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frontal lobe라는 건 이제 전두엽이 되는 건데 앞쪽과 비슷한 구조로 설명이 되죠.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을 때 콜텍스를 얘기했을 때 바로 컴마 다음에 동격으로 outer shell에서 겉껍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뒤에 나오는 frontal lobe도 뒤쪽에 똑같이 동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두엽인데 가장 최근에 발전된 니오콜텍스, 신피질 뭐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뇌의 어떤 일부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요.
가장 최근에 발전된 혹은 진화된 그 신피즐의 일부인 전두엽은 which occupy a much bigger part of the brain in humans than in our animal relatives. 이렇게 다 보이죠. 우리의 동물 친척들보다, 즉 다른 영장류보다 인간의 두뇌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은, 자, 그리고 and가 쓰였죠. and가 쓰였으니까 앞쪽과 뒤쪽이 동일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관계대명사가 몇 번? 2번 쓰였다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싹 다 여기는 이게 이제 동격이기 때문에 얘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동격이니까 가로로 묶어보면 그럼 여기 나오는 위치도 뭘 꾸며주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the frontal lobes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위치도 똑같이 뭘 꾸며주는 거라고? 바로 frontal lobes를 꾸며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낯설다라는 느낌은 있고 구문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 이걸 항상 가져가 줘야 돼. 그러니까 낯선 소재가 나왔고 해석이 튕기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낯설고 복잡한 구조일수록 내용 자체는 단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which grow forwards from and on top of the rest of the cortex. 여기에서 약간 감이 오죠. 그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앞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쵸? 뭐뭐로부터 요거 딱 보이네. 뭐뭐로부터 요게 보이고 그 다음에 on top of it. 뭐뭐 위에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from은 앞에 나왔던 무엇과 비슷하고 요거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on top of는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그쵸? 앞에서 지금 어디에서 봤어? 여기에서 지금 on top of라는 걸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쵸? 그럼 계속 어떤 느낌인 거야? 아, 뭐뭐에서 나와서 성장하고 뭐뭐 위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이미지하고 가장 가까운 걸 사실 선택지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항상 빈칸 추론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 내용이죠. 두뇌의 발달에 관한 이야기지. 어떤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지문 속에서 반복되는 의미와 반복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을 밑에서 골라가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쭉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맨 앞에 나오는 이 frontal lobe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ediate가 이제 그 동사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쵸?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이렇게 2번 쓰이면서 맨 앞에 frontal lobes가 주어 그리고 이제 mediate가 동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전두엽을 여기서 sophisticated는 정교한 혹은 복잡한 그 뜻이겠죠. 대부분의 정교한 활동들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발달한 전두엽은 자, 이때 마크는 그냥 말 그대로 표시하다, 특징적으로 나타내다 적어주세요. 표시하다 혹은 특징적으로 나타내다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를 이런 것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활동들이 있죠. 자, 인간이 계획하는 것, 의사결정, 관점을 취하는 것, 자기 통제 등등 이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정교한 대부분의 활동들을 중재하는 전두엽도 결국은 이전에 혹은 기존의 뭔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의미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그쵸? in other words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전의 것, 과거의 것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을 쭉 찾아가 보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히스토리가 역사죠. 그쵸?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히스토리죠. 그쵸? 아, 그래서 요건 이 느낌과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나왔던 earlier, 그 다음에 later 요 느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답이라고? 2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confined 밑줄 그어주세요. 이때 confined는 제한된 그 뜻이잖아요. 그쵸? 동의 하나만 적어둘까요? limited.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1번은?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이전의 것을 바탕으로 발달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두뇌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건 지문서에서 나왔던 이볼브하고는 완전히 반대 느낌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뇌 손상 뭐 이런 것들 없었죠. 그쵸? 이런 것들 없었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두뇌 활동이 결정을 예측한다, 예상한다. 그 내용 자체도 없었죠. 그쵸? 그러면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지문서에서 나왔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려진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 과제를 이렇게 우리가 리뷰를 좀 했고요. 이제 우리 프린트물 중에서 weekly review 4개 지금 풀어주세요. 참고로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한글 혹은 영어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한 단어입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인가요? 그렇죠? 네. 아, 2번입니다. 2번 한 단어로 적어주세요. 2번 weekly review에서 2번 문맥상 적절한 말 한 단어의 영어나 혹은 한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번에 대한 확신이 좀 드나요? 아니요. 2번이 제가 2번, 근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대충 감은 잡았나요? 뭔가 뭔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뭐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 생각하랑.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면 1번에서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뒤에 invite는 원래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그 초대한다라는 것은 불러들이는 거고 뭔가를 요청하는 것고 그 다음에 발생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invite가 나왔을 때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 어떤 장소로 초대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ask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발생시키다 cause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flexibility는 유연함, 그 다음에 paralysis는 마비, 그 뜻이죠. 마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이제 paralysi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뒤에 보니까 패턴은 예측이 가능하다. As you see error in what you have done 이렇게 보이죠. 당신이 했던 것에 무엇을 볼 때, 실수나 착오를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일을 스티어합니다. 이때 스티어는 바로 무슨 말? 조종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스티어는 조종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그 운전할 때 그 조종하는 그 핸들 있죠. 그 핸들을 스티어링 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조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당신의 일을 무엇을 향하도록 투어드가 무엇을 향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투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앞과 뒤를 약간 이런 화살표의 느낌으로 가져가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어디로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으로, 당신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 그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요. You cling ever more tightly. 당신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여기 cling 보이죠? 그렇죠? cling하고 뒤쪽에 to에 딱 붙여볼까요? cling to 무슨 말이니? cling to 뭐뭇에 집착하다, 뭐뭇을 고수하다 그 뜻이죠. 뭐뭇에 집착하다, 뭐뭇을 고수하다. 즉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이 cling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쓰는데요. 이 cling to하고 비슷한 의미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stick to라는 건 와 이거 진짜 정말 전통적인 표현 아닌가요? 내가 볼 때 stick to는 고교 입문 단어예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왜냐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1과에 보통 나와요.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쭉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stick to죠. 그렇죠? 그리고 stick to는 스티커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죠. 어딘가에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그래서 달라붙다, 지키다, 고수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또 쓰는 게 이거 생각나죠? 그렇죠? adhere to 얘도 있죠? adhere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hold on to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hold on to. 자, 그러면요. 자, 당신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혹은 고수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할 수 있다고 아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탐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마도 무엇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즉,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로부터는 멀어지고 탐구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고 네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집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당신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떤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거 알아야 돼요. procrastinate 무슨 말? 미루다, 연기하다. 적어주세요. 미루다, 연기하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요. 계속 미루고 꾸물거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procrastinate.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미루다, 연기하다 하면 뭘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뭐 postpone이라든가 뭐 delay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얘는 약간 딱딱하고 공식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막
야,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5분만. 잠시만요. 5분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꾸물거리고 미루는 거 있죠. 그쵸? 그게 procrastinate. 그쵸? 이상하게 몸은 정말 정상이다가 꼭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아프기 시작하고요. 학교만 가려고 하면 눈이 안 떠지고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장염인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자, 맞아요. 학교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가벼운 질병들은 다 수능 끝나면 씻은 듯이 싹 다 나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한꺼번에 싹 다 나왔다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려고 할 때 좀 아파요. 군대 가려고 할 때 안 아프던 몸이 막 갑자기 막 아파져요. 갑자기 막 아프고 막 갑자기 잘 안 보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 지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왜 나도 갔다 왔잖아요. 나도 갔다 왔고요. 아무튼요. 자,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자, 미룰 수 있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not to work.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보면 결국은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위험한 것, 진짜로 네 마음속에서 네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그거 안 합니다. 왜? 실수할까 봐. 그쵸? 그래서 실수할까 봐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왜? 일을 안 하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나의 기존의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가 맞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paralysis, 마비. 그래서 잘 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 항상 해석과 함께 이미지, 그려지는 모습, 단어가 전달하는 모습을 늘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2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번은 첫 번째 문장 해석되나요? 첫 번째 문장. 현대인은 looks eagerly back into the twilight. twilight. 좋아요. 자, 아무튼. 자, twilight. 자, 그거 아시죠? 그쵸? twilight. 네. 뱀파이어.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현대인은 열정적으로 뒤돌아봅니다. 이미지를 그려 본다. 열정적으로 뒤돌아봅니다. 어디를? twilight를, 그쵸? twilight를 out of which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out of which he has come 보이죠? 그 사람이 나왔던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out of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from으로 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out of which는 어떻게 본다? from which. 자, 그러면 현대인은 자신이 나온 그 뜻이겠죠? 자신이 나온 어디를? twilight를 열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참고로 twilight라는 것은 그 해질녘이죠. 그렇죠? 해질녘. 그렇죠? 해질녘이 되는 건데 자. 어찌 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현대인은 자신이 나온 twilight를 열정적으로 바라봅니다. that year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호핑과 비슷한 의미죠? 그쵸? 자, 그러면 its faint beams will illuminate the obscurity into which he is going.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의 소유격이 될 테니까 바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 twilight의 희미한 빛이, 희미한 광선이라고 볼까요? 희미한 빗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희미한 뜻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희미한 광선이라든가 빗줄기가 illuminate는 바로 무슨 말이니? illuminate. 그쵸? 밝게 비추다라는 뜻이죠. 밝혀줄 것이라고. 무엇을? obscurity. obscurity는 무슨 말일까요? obscurity. 여기서 나왔죠. obscure. 불분명한, 흐릿한, 모호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둠이란 뜻으로 봐도 되고요. 흐릿함이라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야?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거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향해서 가고 있는 어둠을 밝게 비춰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현대인은 자신이 나온 트와일라이트를 열정적으로 뒤돌아봅니다.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지금 현대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뭔가 애매하고 흐릿한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자신이 나왔던 뒤쪽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왜? 뒤에서 나오는 페인트 빔이 앞에 나가 이제 가고 있는 흐릿함이라든가 어둠을 밝혀줄 거라는 희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반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잘 봐야 돼. 앞에 나오는 것과 이제 흐름을 좀 뒤집는다는 얘기인데요. 반대로. His aspirations and anxieties about the path which lies before him.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요. 자, 이때 line은 말 그대로 있다 혹은 놓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before는 뭐뭐 앞에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길에 대한 열망과 그 다음에 걱정이죠. 그렇죠? 야, 열망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열망이라는 건 aspiration, 동경, 열망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 그게 바로 aspiration.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길에 대한 열망과 걱정이 날카롭게 합니다. 예리하게 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의 통찰력을. 어떤 통찰력이에요? 인사이트는 보통 뒤쪽에 인터와 같이 쓰거든요. 뭐뭇에 대한 통찰력.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어떤 통찰력이야? What lies behind?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behind를 썼고 앞쪽에서 뭘 썼어요? before를 썼죠. behind는 뒤쪽이겠죠. 그쵸? behind는 당연히 뒤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before는 당연히 앞이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문과 뒤쪽에 before와 그리고 behind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 보는 거죠. 그쵸? 뭐가 있는 거야? back이 있는 거죠. 그쵸? back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안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럼 계속 어떤 느낌인 거야? 현대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내가 잘 모르죠,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년에 여러분이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갈 수도 있고, 연세대를 갈 수 있는데요. 제발 그러기를. 자, 아무튼. 근데 어디를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는 몰라. 근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미래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미래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미래에 대한, 앞에 놓여있는 길이니까 미래에 대한 열망과 걱정이 과거에 대한 통찰력을 sharpen, 예리하게 해줄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과거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니? 딱 보이죠? 미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 과거에 대한 의식도 없다고. 그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그럼 이 자리에 과거의 느낌을 주는 거, 내가 해왔던 거, 그 과거의 느낌을 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약간 어렵죠? 그쵸? 이건 객관식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됐죠? 자, 오늘 터파보기 리뷰와 함께 히스토리라는 것이 이전에 해왔던 것을 말하는 것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쵸? 이제 이해되죠? 이거 혹시라도 한 단어 빈칸으로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우리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3번하고 4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은 텍스팅 보이죠? 그쵸? 텍스팅이니까 바로 뭘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seems to meet a new communicative need 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같다. meet는 최근에는 만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충족시키다. 이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회니? 어떤 사회? 됐다 보이죠? 그쵸?
증가된 압력이 있어요. 어느 뭐뭐에 대한 그 뜻이겠죠. 시간과 그 다음에 짧은 attention span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말 그대로 주의력 지속 기간,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됐죠? 집중하는 기간. 그게 attention span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유튜브라든가 혹은 뭐 다른 그 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쇼트라든가 릴스 같은 거 그게 조회수가 상당히 높죠. 왜 그렇겠어요? 짧으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짧으니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 30분짜리 쭉 이렇게 가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짧은 거 1, 2분짜리를 수십 개로 보는 게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회수가 많은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요. 시간과 짧은 주의력 지속 기간에 대한 증가된 압력이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규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규범이라든가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뭔가 짧게 하고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 그게 점점 더 규범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욕구라든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문자 메시지 보내기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카톡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매체는, 됐죠? 그 매체는, 즉 텍스팅은 그렇게 봐야 돼요. 텍스팅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습니다. appeal to, 뭐뭐에게 호소하다, 뭐뭐에게 설득력을 갖다. 자, 어떤 사람에게 호소력을 갖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냐면 Who do not want to waste time engaging in the linguistic handshaking 이렇게 보이죠? 잘 봐야 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뒤쪽에서 engage in은 뭐뭇에 참여하다. 됐죠? engage in은 뭐뭇에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내가 저기 밑줄은 잘 모르겠는데 함축의 밑줄로 문제를 나오면 맞출 수 있겠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밑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뒤에 관계대명사 딱 보이죠? 항상 문장이 길어질수록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네들이 보이면 그 뒤쪽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linguistic handshaking은 얘라는 거죠. 그쵸? 필요했던 거야. 이거 딱 보이지? 전통적인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올드의 느낌이지. 그치? 반대 느낌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냐? 그럼 linguistic handshaking은 텍스팅과는 거리가 있는 거고 linguistic handshaking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팅이 생긴 거겠죠. 그쵸?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자, 전통적인, 즉 옛날에 얼굴을 마주 보거나 오케이, voice telephone conversation이니까 무슨 말이야? 음성 통화라는 거죠. 그쵸? 거기에서 필요했던 linguistic handshaking에 참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쵸? 자, 핸드쉐이킹은 바로 뭐니? 악수하기죠. 그쵸? 전통적으로 언제 악수하는 거야? 사람 만날 때 악수하는 거죠. 그쵸? 사람 만날 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아유, 이제 더운데 어떻게 건강은 좀 잘 챙기고 계세요? 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linguistic handshaking 바로 무슨 말이야? 언어적 악수하기죠. 네. 언제? 사람을 마주보면서 할 때, 혹은 음성통화를 할 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건데, 문자 메시지에서는 앞에 그런 언어적인 악수하기, 걔네들이 싹 다 빼고, 사람들이 집중도 잘 못하니까, 짧게 용건만, 시간에 대한 압력도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죠. 사교적인 언어 사용 적어주세요. linguistic handshaking, 사교적인 언어 사용. 언어적인 악수하기, 사교적인 언어 사용. 오케이. 좋아요. 자, 아무튼.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4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 자, 고용주들을 이렇게 나오자. 그쵸? 고용주니까 뭐, 말 그대로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채용하는. 자, 고용주들은 몇 가지 전략을 디바이스 해왔습니다. 디바이스 바로 무슨 말? 만들다라는 뜻인데 머리 써서 만드는 걸 보통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안하다 그런 말 하죠. 고안하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쪽도 쉽지 않나 봐요.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요. 저쪽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봅시다. 자, 뭘 고안해 왔냐면, 뭘 만들어 왔냐면, 보세요. 그래, 쉽지 않아, 세상 사는 게. 그쵸? 자, 그러면 몇 가지 전략을 만들어 왔어. 집중하자. 우리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자, 어떤 전략이니? 그래, 그렇다니까. 자, accommodate는 수용하다. 적어주세요. 분명히 그 저쪽은요,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쵸?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역시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자, 뭘 수용하는 전략을 만들어 봤냐면, 가족의 일이죠. 그쵸? 가족의 일이 있어요. 뭐가 있니?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야.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오늘 우리 아들,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야. 오늘 우리 딸이 그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근데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일도 챙길 수 있으면 더 좋은 회사겠죠. 그쵸? 챙길 수 있게 해주는 회사면. 자, 봐요. 가족의 일을 수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만들어 왔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크루트먼트는 바로 무슨 말이니? 그쵸? 리크루트먼트는 모집. 보통 맞아요. 모집이라는 뜻인데요. 신병을 모집하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게 리크루트먼트예요. 게임에서 뽑기할 때 그런 리크루트먼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다 리크루트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채용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 사람을 잘 뽑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 턴오버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맞겠어? 턴오버. 자, 사원을 잘 뽑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 턴오버를 줄이기 위해서야. 그쵸? 자, 그러면요. 자, employers with the most far-reaching programs 이렇게 다 보이죠? far-reaching이니까 멀리 도달하는 그 뜻이죠? 광범위한. 그쵸?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광범위한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영화 보라고 한 달에 그 금액이 나온대요. 문화생활 하라고. 몇만 원씩 이렇게 가족끼리 영화 보라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헬스클럽 등록하면 그 헬스클럽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아무튼 뭐 갖가지 혜택들이 좀 있대요. 뭐 치과 가면 뭐 치과 비용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이빨이 튼튼하지 않으면 밥을 못 처먹을 것 같고, 그러면 회사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대요. 보통 이제 점심은 제공해 주잖아요. 점심은 회사 내 이제 식당이 있는데,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 주면 그 되게 좋은 회사죠. 그쵸? 근데 저녁 식사가 웬만한 호텔 뷔페 느낌이래요. 와. 보통 이제 그 금액이 한 3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뭐 저녁 식사인데,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 회사 구내 식당인데 막 스테이크 나오고. 와. 근데 단점이 뭔 줄 아냐? 그 저녁 식사를 먹잖아요. 퇴근하기가 좀 눈치 보인대요. 블랙 기업인데요? 생각보다 블랙 기업인데요? 생각보다 머리를 잘 쓰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블랙 기업. 저녁 식사를 준비할 그 고민거리를 덜어주는 대신, 좀 남아있어라. 소화는 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소화를 시킬 때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추가 수당 자. 주지 않으셨나요? 야근 수당. 야근 수당을 주면 다들 저녁 먹고 남아있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어찌됐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광범위한 프로그램. 이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야? 가족의 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그쵸? 자, 그 고용주가 바로 뭐냐면 고용주들인데 예를 들면 병원과 같은 곳이래요. 여성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래요. 자, 그러면요. 자, 가족의 일을 수용하면 채용이 개선될 수 있대요. 그쵸?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족의 날로 딱 정해놓고 그때는 그냥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족의 일과 관련해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왜? 엄마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면 우리 딸은 오늘 아침에 어린이집 가야 돼. 그걸 누가 챙겨줘야 돼? 아빠가 챙겨주는 것보다 엄마가 챙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다니는데 내가 또 챙겨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라면 내가 엄마인데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오래 다니고 싶겠죠. 그쵸? 그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 들어요. 신입사원을 일단 뽑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직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얘는 그 회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이블의 회전율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쵸? 여러분 그 테이블 회전율이 높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빨리.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인 거죠. 그쵸? 테이블 회전율이 높으니까 왜? 금방 와서 먹고 나가고 치우고 또 채우고 먹고 나가고 또 치우고 이렇게 회전율이 높다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직원의 회전율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갈아치운다. 그쵸? 금방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쵸? 야, 기업의 목표라든가 회사의 목표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니죠. 그쵸? 회사가 하는 일이 신입사원 채용이니? 아니잖아. 업무를 통해서 이윤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직원들이 그만둬.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쵸? 생산성도 떨어지죠.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회사 업무를 잘 익힌 그 사람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턴오버라는 건 이 뜻도 분명히 있다. 이 뜻도 분명히 있는데 이직률이라는 뜻을 같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위클리 리뷰를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와서 한 문제만 더 살펴보시죠. 책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빈칸 완성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완성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어법 문제 살펴볼 수 있다면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 28페이지. 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쉬운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병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정답을 맞췄는데 왜 나머지는 이렇게 병신같이 답을 골랐을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실수하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밑에 가볍게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렉처 포인트에 빈칸 완성, 연결어 주의 여기까지 쭉 한번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빈칸 완성 있잖아요. 이걸 연습을 잘하면 다른 쪽 문제도 잘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완성 공부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지문이 빈칸 완성이에요. 왜? 제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신경 써서 출제하는 게 빈칸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라. 그런 표정이네요. 네, 얼른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하면서 잘 풀고요. 선지도 잘 골라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선택지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나와 있는 선지는 과감하게 엑스프레시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선지 앞만 살펴보지 마시고 특히 앞에서 답처럼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느낌이 든다면 꼭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들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해야 나중에 반복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알겠어요? 반복을 통해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주변의 상황에 많은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냥 답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데 일단 내용이라는 건 반복 강조되는 말, 그 말 위주로 대강의 내용을 잡아가고 여러분 구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지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룬 글이라면 빈칸은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 즉 포괄적인 말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가장 첫 번째가 요거예요.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첫 번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출의 패턴인데요. 기출을 바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빈칸이 둘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중심 문장과 가치 판단, 암시 표현에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심 문장은 어떤 건가요? 인과 비교, 대조, 양보. 됐죠?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이거 잘 봐야 돼요. 뭐뭐 때문에 뭐뭐다. 즉 중심 문장은 기본적으로 지문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얘네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인과,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특히 얘가 나왔을 때 중심 문장이고 이 중심 문장 속에 지문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다 포함되어 있고 걔를 바탕으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암시 표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치 판단이라는 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을 주는 표현은 긍정과 부정의 판단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 테니까? 필자의 생각일 테니까. 필자의 생각이면 그건 주제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건 특히 빈칸 주변에 이런 것들 있죠. 부정어. 부정어라는 건 no, not, never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생각하지 말고 no, not, never는 당연한 거고 빈칸 앞쪽에 뭐가 보였을 때에도 얘가 보였을 때에도 부정의 느낌이라는 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빈칸 앞에 no, not, never가 보이거나 without이 보이면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렇죠? 왜?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를 제대로 봤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둘 다 선택지가 나와요. without이 있을 때 의미가 적절한지 없을 때 의미가 적절한지 이런 선지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얘네들도 그렇겠죠. 그렇죠? 얘네들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뭐뭐에 반대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얘네들도 부정적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부정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object는 이제 반대하다 그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버린다, 포기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abandon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 자체가 빈칸 앞에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의식하면서 나왔을 때 내가 꼭 표시해주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주는 압박과 주변 상황이 주는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번거롭더라도 눈에 띄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빈칸 자체에 대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빈칸 앞쪽이나 뒤쪽에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가리키는 걸 찾아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다. 됐죠? 반드시 가리키는 걸 찾아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당연히 연결어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8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이제 한 3개월 남았나요? 그쵸? 혹시 타임 이제 16일이니까, 진짜 그렇네요. 수능이 16일 아닌가요? 11월 16일 아닌가요? 그쵸? 네? 아, 그래요? 대박. 엄청나죠? 대박, 대박. 자, 돌아가서 아니, 생일도 대박 나고, 수능도 대박 나고, 뭐 그러는 거죠. 그쵸? 그러네요. 진짜 금방 가네요. 진짜로요. 그래도요, 선생님은 항상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참 많이 사람 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약간 좀 수능스럽지 못했죠. 그쵸? 그 다음에 약간 좀 철이 좀 없었던 거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철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눈도 좀 더 예리해지고, 그쵸? 그리고 나서 재수할 생각하고 그러지 마요. 자, 알겠어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거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이에서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수능이 400 며칠 남았다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여름 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 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친다는 느낌도 같이 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일수록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열심히 풀자. 그 생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 하나에 집중하자. 그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시험일수록 마음을 가볍게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작년에 요맘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재수생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을 정말 가볍게 먹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대, 고대, 연대 다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바보 같은 고민을 했던 게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고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는 그냥 인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대는 인문이에요. 고대는 참고로 심리고요. 자기는 심리를 정말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대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한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대요.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주신. 그렇죠.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대 갈래? 서울대 갈래?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서 난 당연히 서울대 갈 거야. 난 그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국은 그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를 간 지 한 6개월 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 자기가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왜 고대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그 고민을 안 하고 그 고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선택하지 않고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고대를 간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간 게 정말 다행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임밸류가 다르니까 서울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가볍게 마음을 먹되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됐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안 풀리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야. 뭐 수학이 됐건 국어가 됐건 그 문제만 내가 틀린 거구나. 병신짓 했네. 이렇게 끝내야지. 이 문제가 안 풀려? 뭐야?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영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생각해보니까 영어만 안 되는 게 아니네? 국어도 안 되는 것 같고 수학도 안 되는 것 같고 탐구는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내신도 별로였는데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수시를 쓴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논술? 네, 저 논술하고 다녀요. 안 될 것 같은데? 농어촌? 괜히 도시에서 학교 다녔네?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야,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 줄 아냐?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그냥 내가 이 문제 틀렸잖아. 이 문제 병실에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얼른 그 생각들을 이렇게 털어내고, 얼른 그 생각을 털어내고, 지금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냥 책상에 멍 때리고 앉아있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선생님도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겠니? 역시 지방에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게 돼요.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람은 서울대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는데 나는 말도 아닌데 그럼 서울 못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연습장을 가득 채워가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서울은 못 가더라도 충청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문제를 풀면, 그래도 수도권으로 들어왔어.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문제 막 풀고 있으면, 그래도 지하철은 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봅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가지 얘기다. 그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비교 대조하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소셜과 그 다음에 컬처럴 그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사회인류학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이때 간선은 뭐뭐 관계가 있다 그 뜻이죠. 간선은 뭐뭐 관계가 있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not과 뒤쪽에서 but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개념 사이의 차이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야? 똑같은 개념을 다루는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됐죠? 똑같은 개념을 다루는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그렇게 봐야 돼. 개념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우선순위니까. 자, 그러면 대자 보니까 다 뭘 다룬다는 얘기예요? 다 소셜한 것과 컬처럴한 것을 똑같이 다 다루는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었어야 돼. 개념상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개념을 다루는데 우선순위만 다룰 뿐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영국의 인류학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사회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럼 영국은 사회인류학자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nstitution 적어주세요. institution 무슨 말? 제도란 뜻이죠. 제도. 그렇죠? 기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도라는 뜻으로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들은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문화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인류학으로 가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문화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뭘 가정하고 있냐면 문화가 쉐이프는 형성하다 만들다 그 뜻이죠. 문화가 뭘 만드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American Anthropology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미국의 인류학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인 사회적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지는 않고 자, 대신에 선호합니다. 대신에 뭘 선호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존나 튕기는데 근데 뒤쪽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딱 보이죠. 그렇죠? In other words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에 나오는 이렇게 디스커버 이해가 살짝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은 뭘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문화가 우선시되고 문화가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문화인가 그걸 먼저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and it resides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i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American Anthropology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딱 보이죠. 그렇죠? reject가 딱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의 인류학은 뒤에 나오는 that 이하라는 개념을 거부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사회제도라는 거 보이죠? 사회제도는 이해될 수 있대요. 근데 거부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무엇을 중시하는데? 문화를 중시하는데 문화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거부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문화를 중시하는데 문화가 빠져있네? 그럼 그건 문제가 있겠지 해서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1번을 고르면 안 되지. 그치? 1번을 고르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자, 이거 볼까요? 자, 앞쪽에 뭐가 보이니? In relation to가 딱 보이죠? 그쵸? In relation to는 뭐뭐와 관련된 그 뜻이잖아요. 자, 이때 이치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social institution이라 봐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이치나 여기서 나오는 이치나 결국은 다 앞에 나오는 이걸 가리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reject가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을 고르면 안 되지. 왜? 사회 제도가 문화적 기원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을 고른 친구들이 30% 이상이야. 그렇게 병신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이 뭘 못 본 거야? 앞에 reject를 못 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지. 뭐 개인적인 선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뿌리라든가 그냥 5번을 답으로 골랐다면 그냥 봉사한 거예요. 다른 친구도 대학 가라고. 그렇잖아요. 뭐 영국과 미국의 관계 이게 왜 나오냐고 지금. 영국과 미국 관계가 아 니네가 먼저 가렴 나는 내년도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얘네들은 다 아닌데요. 자, 그럼 보세요. In isolation from 딱 보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볼까요? 뭐뭐로부터 고립되어 그 뜻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어. 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었어. 친구도 없고 내 주변에 사회도 없고 이런다는 거죠. 그죠? 야씨 이런 거 왜 어울리냐? 진짜 이거 안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어울려? 진짜. 아무튼 아니 이게 어울리네. 미치겠네 이거 아무튼. 자. 찐따 캐릭터야 진짜. 물론 나도 마찬가지. 왜 이거 어울리는 거야? without이지. 좋아요. 힘내자!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자, 근데요. 뭐뭐로 또 고립되어서 뭐것이 없는 그 뜻이죠. 그쵸? 뭐가 없는 거야? 컨텍스트의 밑줄. 그쵸? 그럼 컨텍스트는 원래 무슨 뜻이냐? 컨텍스트는. 상황이라든가 맥락이죠. 문맥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문맥을 따지라는 건 뭘 따진다라는 거니?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해주는 주변을 따지라는 거지. 환경을. 그 잘 봐야 돼. 컨텍스트, 문맥이라든가 맥락이라는 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을 같이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요.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소셜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소셜 인스티튜션이 있고 사회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제도를 형성하거나 그 사회적 제도에 이렇게 딱 영향을 주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컨텍스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그 컨텍스트가 바로 뭐가 되겠니?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있고 그 사회적 제도를 둘러싼 문맥을 따져보자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사회적 제도를 둘러싼 문맥이니까 그 사회적 제도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컨텍스트를 보자는 얘기인데요. 이 컨텍스트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를 요거 이미지를 그려놔. 저 이미지 때문에 저게 컨텍스트가 컬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고민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1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컨텍스트를 아무리 살펴봐도 맥락이거든. 문맥이거든. 그 단어의 의미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안 간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가 모르는 리젝트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리젝트의 다른 뜻. 왜냐하면 내가 단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안하게 감으로 맞췄던 그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특별 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틀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컨텍스트가 바로 이런 이미지라는 것을 단어가 전달할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를 같이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함축 매추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